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망설여 계시다면 자, 김주효 이사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전장의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의 김종효 이사는 어떤 포인트들을 보고 있을까요? 열어볼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PC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우리 시간으로 10시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더라도 뭐 그들의 발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오늘 뭐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작하자마자 가장 빨간색에 눈이 띈 것은 보험업종이에요. 맞아요. 반기말과 관련돼서 뭐 중간 배당, 그다음에 뭐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펀드, 외국계 운용사 쪽에서도 그 밸류업에 관련된 기대감을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요 두 가지가 일단 뭐 단기적인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것을 키워드로 가져온 것은 끝나잖아요. 반기 말은 이미 끝난 거고 7월 달에 첫 거래일부터는 판이 달라지느냐 아니면 기존에 유지됐던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와 금융주 매수만 이어지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반기말이라는 포인트, 그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의 등락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미국 대선 토론회 이런 부분들과 그와 관련돼서 바로 나올 그 컨센서스들, 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더 지지율이 올랐다는 둥 내렸다는 둥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단기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국내 안에서도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빠른 상황인데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대선에 대한 변수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험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뭐 보험, 배당 관련한 내용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 상장하면서 이슈가 됐고요. 그런데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선주도 오전에 가겠는데 몇 종목을 빼고는 하락 전환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전의 흐름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네요. 네, 일단 오늘 그동안 뭐 워낙 뭐 반도체라든지 큰 종목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또 뭐 조선주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네. 업종들을 또 얘기할 수 없어서 굳이 뭐 이제 다른 것들을 찾다 보니 이런 개별 종목군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뭐 대형주 위주로 계속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장기적인 플랜에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오늘 모멘텀이 노출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경우도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살펴보시면 소위 빅3 중에서 LS 일렉트릭 정도가 전고점으로 조금 바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수가 한번 확 가면 삼성전자로 끌고 갔을 때는 다른 종목군들이 좀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오늘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갈 때 개별주의 흐름이 도는데 그 개별주의 흐름이 예전처럼 뭐 탄력적이거나 연속성을 부여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메인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삼성전자고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밥이 아닌 반찬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반찬의 연속성이 생각보다 좀 약하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조금은 짧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길게 보는 호흡은 몇 가지 업종이 이미 정해져 있다. 네. 그런 업종들은 계속 말씀드린 뭐 반도체, IT 부품, 조선, 뭐 화장품 이런 몇 가지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벗어나시면 최근에는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개별 종목들의 강세가 나오지만 연속성을 띠기는 좀 어려운 최근의 흐름을 포착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에는 그럼 과연 뭐가 있는 겁니까? 저희 이게 궁금하고요. 반도체, 조선, IT 부품 이야기 주셨지만 저희 오늘 하나 딱 집어서 좀
해석을 하고 분석을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효 의사의 선택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픽은 IT 부품입니다. 하반기 신제품이 확대 중이다라는 포인트고요. 특히 애플이 AI에 올라타면서부터 관련 부품주가 좀 모처럼 만에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좀 스마트폰 관련주 비중 확대 기회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근데 스마트폰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핵심이 아니고 IT 세트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폰 16보다 더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건 AI PC예요. 네. AI PC 쪽에서도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DDR DRAM 쪽에서 더 빠른 그런 램을 DRAM을 공급함으로써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셀폰이 아니라 휴대폰이 아니라 지금 IT 세트 전반이 확산되는 구조다라는 걸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IT 부품 전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포인트. 자, 저희가 기승전결을 통해서 그럼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만나보시죠. IT 부품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AI입니다. 서버만 늘지 않아라고 주셨는데요. 서버만 느는 게 아니라면 다른 쪽에서도 성장이 포착된 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라고 하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어떤 큰 규모의 그래서 뭐 몇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한 번에 뭐 분석하는 그런 어떤 AI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챗GPT로 뭐 그림 그리는 정도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다음에 그거 아시는 것처럼 그걸 제공하는 업체들은 지금 손해를 보면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결국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가격에 계속 제공될 리가 없다. 선점하기 위해서 싸게 제공할 뿐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손에 쥐어지는 AI는 세트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조금은 묘한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걸로 보는데 최근에 이제 주요 벤더 스마트폰의 사용자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갤럭시보다는 아이폰 쪽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올해 초에 좀 살펴봤더니 갤럭시 S24가 나오면서 만족도가 오히려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갤럭시가 왜 올라갔을까? 변화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갤럭시 S24에 AI 들어간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말로 뭐 혁신적이고 정말 뭐 뛰어나진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용자들에게는 좀 더 스마트폰에 그전에 없었던 뭐 혁신까지는 아니어도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주면서 뭔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AI PC는 어떨까?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AI 붙어 있다고 포장하는 그런 IT 가전 제품들은 수도 없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뭐 아이폰 16 나온다 한 가지 제품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나의 트렌드고 그러면 서버는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 제품으로 들어가는 AI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별거 아닌 AI지만 그걸 단 것만으로도 사용도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폰 6도 당연히 16도 달고 나오는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도 앞으로 다 달고 나오겠죠. 너무 일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주요 벤더라고 하셨는데 아이폰과 갤럭시로 지금 비교가 됐잖아요. 삼성과 애플이다라는 뜻인데 만족도가 최근 들어서 삼성 쪽에서 높아졌다라는 것, AI의 선발주자가 조금 더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많은 사용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도 그쪽으로 저희가 기울여야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요건 약간 뭐 그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짧게 네. 하여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누가 잘하고 말고의 흐름이라기보다는 AI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자체가 붙었을 때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더라라는 네.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동일하게 쫓아가겠죠. 그다음에 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I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판매량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어차피 갤럭시의 신제품은 기존에 붙어 있는 게 계속 나가는 거고 아이폰은 새로 붙여서 네. 나가니까 그와 관련된 만족도가 앞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
관련된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애플도 AI에 올라탔기 때문에 AI가 주는 여러 확장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IT 부품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년도에 출하와 판매도 평균치일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데 사실 1분기에는 출하량이 좀 많아지면서 재고 부담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하반기에 그 재고를 좀 털어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재고는 이미 상반기에 다 털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쌓였던 재고는 다 털었고 지금 나타나는 재고보다는 오히려 신제품 출하에 대한 기대가 더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2023년도, 2022년도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이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 저렇게 크게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스마트폰을 둘러싼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성장이 정체됐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또 2024년에 지금 보시면 그래도 지금 출하, 셀인 정도는 평균치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올라갈 개연성, 저 평균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다음에 아이폰에 AI가 붙고 PC에 AI가 붙으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전반적인 세트의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재고가 쌓인다는 건 출하가 나갔는데 출하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쌓여야 재고가 네.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셀아웃을 한번 보죠. 판매량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수준과 거의 맞물려서 셀아웃도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밀어내는 대로 판매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이게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면 관련된 부품 쪽에서는 뭐 긍정적 시그널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출하량과 판매량이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잘 이뤄내고 있는 조화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투자에 나서야 되는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폴더블 폰에 집중합니다. 신제품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던데요. 어쨌든 폴더블 폰 하면 삼성 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인데 다음 달에 언팩 행사를 또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어요. 폴더블 폰 성장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근데 어쨌든 새로운 폼팩터가 나왔을 때 이게 뭐 폭발적일 거다라고 뭐 다 예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성장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폼팩터로 봤는데요. 네. 뭐 삼성이 더 이상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부품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뭐 삼성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별 상관이 없는 네. 게 다른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니까 그러면 여러 벤더에 공급하고 있는 부품사 입장에서는 뭐 삼성만 잘 되는 게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벤더가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역별로 봤을 땐 아시아 태평양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런데 벤더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화웨이가 이것을 뒤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여러 중국 벤더들이 추가적으로 좀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 부품에서 이런 폴더블 쪽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제공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다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들이 모두 핵심 IT 부품에 대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잘 되는 것보다 일단 이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는 부품을 공급할 회사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도 폴더블폰 시장이 확대되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부터 세 번째까지 봤다면 결론을 좀 도출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투자에 나섰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 것 같고요. 삼성전기, LG 이노텔까지입니다. 설명 주시죠. 네, 삼성전기는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에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도 제공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PC를 중심으로 해서 IT 세트 전반이 확대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판이라든지 뭐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종합부품사 삼성전기와 LG노텍은 별로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LG노텍은 얼마나 실적이 올라올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폰 16이 전체적인 판매량이 계속 정체였다가 조금 올라올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서 커버가 좀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옆에 SK하이닉스도 같이 붙여야 되지만 SK하이닉스는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원래 같이 넣어야 되지만 뺀 거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다 D램도 공급하죠. OLED 디스플레이도 공급하죠. 그다음에 제품 자체의 판매량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반기는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휴대폰, 디스플레이, 뭐 가전까지 전혀 나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위에 올렸고요. 나머지 종합 부품사도 나쁠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어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뭐 하반기 실적을 보면 전혀 뭐 우려할 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체됐다고 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위축될 수 있지만 하반기 실적을 본다면 우려할 필요 없겠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IT 부품을 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드렸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